이 시간에는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편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은 영상 디자인 콘텐츠를 위한 3박자 소프트웨어라고도 합니다. 이런 3박자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대부분의 영상과 디자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도비사라는 공통점이 최고의 호환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버전으로 인해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수백 가지 툴과 수천 가지 플러그인 그리고 수억 가지 이상의 응용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소화하려면 평생 공부에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설령 이 많은 기능들을 모두 배웠다고 해도 경쟁력 있는 영상 작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 소프트웨어의 툴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획, 제작, 편집의 이 3단계 실무 프로세스와 함께 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무입니다. 화려한 기술보다 스토리에 충실하고 하나의 소프트웨어 테크닉보다 소프트웨어별 장점을 활용해서 호환성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의 3단계 실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입니다. 누구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쓸모있는 영상 콘텐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기획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창의적인 기획이 없다면 뛰어난 영상 편집 테크닉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상 기획의 핵심적인 실무와 유용한 기획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 학기를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영상 콘텐츠 기획, 제작, 편집이라는 이 실무는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3단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세스입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는 영상 기획에 있어서 세 개의 소스, 바로 이미지 소스, 텍스트 소스, 사운드 소스를 뒤지고 비교하고 선택해서 세 개의 스토리, 이미지 스토리, 텍스트 스토리, 사운드 스토리를 기획하는 1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상 제작을 위한 세 개의 데이터, 바로 사진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CG 데이터를 세 개의 소프트웨어, 즉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이란 이러한 세 개의 소프트를 가지고 제작하는 2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세 개의 씬, 첫 번째가 기승전결 씬, 어텐션 씬, 섭 씬, 이런 세 개의 씬을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세 개의 스텝, 균형, 변화, 통일에 맞추어서 편집하여 하나의 완성된 시퀀스로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개의 3단계 프로세스는 특히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물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단계인 기획 실무 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개의 소스, 이미지 소스, 텍스트 소스, 사운드 소스 중 하나의 소스를 중심으로 뒤지고 비교하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각각의 스토리, 이미지, 텍스트, 사운드 스토리를 조화롭게 연결하여 기획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1단계 기획 실무 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인 제작 실무 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개의 데이터, 사진 데이터, 동영상 데이터, 그리고 CG 데이터를 촬영 또는 그림, 이런 스캔 받은 후
3개의 소프트웨어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영상 또는 자막 등의 데이터를 만드는 제작 단계가 바로 2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진 데이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는 포토샵을 이용해서 사진 또는 촬영 또는 그림, 스캔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한 이미지 소스를 합성 또는 보정해서 낱장의 데이터를 제작하는 것이 바로 사진 데이터 제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영상 제작은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선택하여 자르고 붙여서 각각의 동영상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CG 데이터 제작은 바로 애프터 이펙트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특수 효과 등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효과를 이용해서 CG 데이터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지막 단계인 편집 실무 단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씬, 바로 기승전결 씬과 어텐션 씬, 그리고 섭 씬, 이러한 세 개의 씬을 어떤 공감대를 시작으로 해서 세 개의 스텝, 균형과 그 다음에 변화와 통일된 편집에 맞추어서 하나의 완성된 시퀀스를 만드는 것이 바로 3단계 편집 실무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메인 씬, 바로 기승전결 씬에서는 이 공감대를 시작으로 기승전결의 씬을 균형 있게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텐션 씬 편집에서는 앞에서 말한 기승전결 씬의 균형적인 작업이 끝난 후에 고난도의 추가 작업이나 아니면 절정 부분에 카타르시스를 배치하여 변화를 주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섭 씬은 바로 앞에서 말한 기승전결 씬을 기준으로 통일된 클로징 또는 오프닝 이러한 씬을 추가하거나 또는 재배치 편집하여 완성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편집을 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포맷 기술의 표준은 최초 개발사이에 많이 정해집니다. 좀 더 선명하고 용량이 작을수록 좋은 포맷이며 포맷 각각은 매체에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 기기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매우 다양한 표준 포맷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 방식에 따른 영상 포맷은 바로 NTSC 방식과 PAL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 NTSC 방식은 1초당 30프레임으로 수평 주사선이 525라인인 TV 표준 규격입니다. 주로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PAL 방식은 1초당 25프레임으로 수평 주사선이 625라인이며 NTSC 방식보다 화질이 뛰어납니다. 주로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은 풀 HD, 4K 또는 4K 등 여러가지 해상도를 표현하는 디스플레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K는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024 곱하기 768 픽셀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고, 촬영 장비와 모니터 환경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해상도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TSC 시스템 기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해상도가 분류가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고화질 디지털 영상 해상도는 1920 곱하기 1080 픽셀입니다. 다음은 화면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영상의 가로 세로비 또는
화면비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16대 9, 즉 HD 해상도의 비율, 즉 와이드 화면을 일컫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4대 3 비율은 HD가 일반화되기 전에 사용된 화면 비율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미어 프로는 영상 편집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상 편집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상 용어와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하는 편집 용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컷이란 편집의 기본 단위, 즉 샷의 중간을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숏은 카메라의 리코딩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눌러 정지할 동안 찍힌 영상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씬은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시퀀스는 여러 개의 씬이 모인 이야기 단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TC는 타임 코드의 약자로 영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 시간을 표시하는 것으로 시, 분, 초, 프레임 단위로 표현합니다. BGM은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배경음악을 말합니다. 그리고 페이드 인은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말하고 페이드 아웃은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졸브는 앞의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뒤의 화면이 서서히 나타나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디졸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화면에서 특정한 부분을 지정하여 효과를 주는 것을 우리가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잉은 특정한 영상 신호, 알파나 크로마 등을 중첩 대상으로 선택하여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을 우리가 키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참고자료 이외에 소스를 활용할 데이터가 필요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때는 그 사용 범위와 원하는 형식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디지털 카메라의 배구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의 고품질 이미지와 동영상을 일반인들이 쉽게 촬영할 수 있게 되면서 소스를 무료로 배포하는 사이트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미지 작업을 할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 소스로 구할 수 있는 사이트 중에 픽사베이라는 이 웹사이트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 저는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오디오 mp3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동영상에서 음성 트랙을 제거하고 배경음악을 깔 때 배경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의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음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접속한 후에 로그인을 하면 우측 상단에 바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를 선택하고 나면 좌측에 보면 만들기라는 부분에 오디오 라이브러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우측에 보는 것처럼 다양한 오디오에 관련되어 있는 음악 또는 음향 관련되어 있는 파일들이 리스트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한 후에 여러분이 원하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설치해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때는 일단
저작권 표시 항목을 한번 확인한 후에 저작권 표시 필요 없음으로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악을 찾아서 다운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mp3로 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영상을 검색하다가 보면 마음에 드는 음악이나 배경음 또는 효과음을 저장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mp3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mp3로 저장하고 싶은 영상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랫부분에 공유 메뉴를 클릭하면 영상의 주소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C를 눌러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mp3로 변하는 사이트를 찾아야 하는데요. 네이버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유튜브 mp3로 입력을 하며 수많은 변환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4K 유튜브 to mp3라는 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컨트롤 C를 복사를 한 후 패스트 링크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외부 인코더에서 mp3 출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코더 프로그램은 어떤 출력된 영상이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특정한 기기에서 재생하기 쉽도록 용량을 줄이거나 포맷을 변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mp3 음악 파일 역시 이 인코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많이 사용하는 인코더 프로그램은 카카오 인코더나 그 다음에 유마일 인코더, 샤나 인코더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이버나 이런 다른 포털에서 카카오 인코더를 검색한 후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동영상 다운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PC에 저장해서 언제든지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저장하면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서 저장하고 싶은 동영상을 검색한 후에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의 주소에서 나머지 주소는 그대로 두고 유튜브라는 문자 앞부분에 SS를 입력하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